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한 사람과의 인연을 끝낼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인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람을 끊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한 발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는 때로 끊어야 다시 맺어지는 것이고, 버려야 더 나은 것이 들어오는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 끊을 때 이 세 가지를 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고 사라지듯 나오는 건 진짜 이별이 아닙니다. 잘 끊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내가 너와 인연을 끝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탓하며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이유를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 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는 계속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평온을 주지 못한다. 나는 이 인연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주도권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관계를 끝낼 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평화와 성장에 집중해야 그 인연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내려놓아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 그 사람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비난을 하며 떠나려고 마음먹었다면 조금만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걸까? 아니면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어서 떠나는 걸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신다면 분명히 탑보다는 선택의 관점으로 인연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는 데에도 업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탓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품은 이별은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땐 내가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상대를 정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정을 정돈해야 진짜 이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좋은 말을 사용해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을 때 마지막 말은 상처처럼 남기고 떠납니다. 너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 네 얼굴도 보기 싫어.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사람 놓친 걸. 이런 말들은 그 순간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며 마음속 분노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말은 상대를 떠나보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더 깊이 새겨두는 말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보다 그 말을 한 내가 그 말의 그림자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일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이 필요하다고 느껴. 좋은 기억은 간직할게.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썼고 여기까지가 그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은 미련을 남기지도 않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지도 않으며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좋은 말을 쓰는 게 상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정리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말은 나의 마지막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맺을 인연에게 보여줄 태도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오정아 씨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와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힘들다는 말을 했고 오정아 씨는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감사한 말 한마디 없이 늘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끌고 갔죠. 몇 번의 갈등 끝에 오정아 씨는 이 인연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 위로였던 순간도 분명 있었어. 하지만 요즘에 나는 내 마음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하고 싶어. 우리 각자 좋은 길을 걷자. 그 말 뒤로 그 친구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정아 씨는 이후 다른 사람과 조금씩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정아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른 건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상대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언어는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별의 말은 그 인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분노로 덮어버릴지 아니면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구어선행이라 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말이 곧 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연을 끊는 순간 우리가 택하는 언어가 곧 우리의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연을 끊을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상대방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어떻게 나를 지치게 했는지 그 기억만 곱씹죠. 하지만 진짜 이별은 상대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인연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성찰하지 않으면 다음 인연에서도 나는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란 게 항상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깨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허용한 것, 내가 참고 넘긴 것, 내가 무시했던 신호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별을 만든 공동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소연 씨는 10년지기 친구와 인연을 정리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저 사람도 힘든 거겠지. 내가 이해해주면 되지 하면서 넘겼어요. 이별의 원인을 찾다 보니 상대를 탓하는 것보다 내가 그 관계에서 너무 자주 나를 지웠더라고요. 김소연 씨는 그 이별을 통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관계에서는 내 마음이 불편한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이처럼 관계를 정리한 뒤에 꼭 해야 할 일은 그 관계 속에 있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어떤 감정을 자주 느꼈는지,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건 무엇이었고 왜 참았는지, 혹시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침묵했던 건 아니었는지, 혹은 내가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내 결핍을 채우려 하진 않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던져보는 과정이 다음 인연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내게 고통이 되었다면 그 고통을 만들어낸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관계를 끊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한다는 건 자책하거나 내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참았고 애썼는지를 정확히 바라봐야 내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다음 인연을 맺을 때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를 잘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별이란 게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의 조정까지 포함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탓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힘들었다 라는 표현 대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꼈어. 나는 나 자신을 자꾸 지우게 됐어.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왜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말을 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고마웠어. 함께한 시간에도 분명히 의미는 있었어. 이 관계를 통해 나도 많이 배웠어. 서로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 지금은 이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에 몇 개쯤 가지고 있다면 이별을 고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으로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을 담은 말, 내가 직접 경험한 감정에 기반한 표현만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관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억지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용한 시간에 한 줄 한 줄 써내려가 보세요. 그 기록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겁니다. 이 관계는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계를 끝낸 후에도 그 일기는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정한수 씨는 관계를 정리할 때마다 꼭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그 사람과의 지난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한 문장을 꼭 적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문장을 적고 나면 원망도 미련도 조금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한수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던 관계라면 끝나는 순간도 진심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야 내가 다음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다음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이별을 잘 준비하고 잘 정리하고 잘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인연 정리를 통해 실제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사례와 그 변화의 순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서지연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한 명과 수년간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본인의 이야기만 했고 서지연 씨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냥 그런 성격이려니 내가 좀 더 배려해야지 하며 감정을 자꾸 삼켰죠. 하지만 해가 바뀌고 어느 날 전화 통화 중 자신의 말이 끊기자 그 친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서지연 씨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너 요즘 참 피곤하게 구는 거 알아? 그 순간 지연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관심도 없구나.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던 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 뒤로 지연 씨는 한 달간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마음을 정리한 후 차분한 톤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 한때는 참 소중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자. 돌아온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비워내자 서지연 씨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상대의 기분에만 맞추기보다는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된 관계가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지연 씨는 말합니다. 그때 인연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별은 슬펐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어요. 이 말은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인연을 끊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왜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느냐고 속으로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비어있는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마음속이 분노, 서운함, 미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잘 끊는다는 건 단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마음속이 정리되고 그 빈자리로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결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별을 잘 준비하세요.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모질게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관계를 대했는지를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내면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짚어본 3가지. 첫 번째는 상대를 탓하지 말 것.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의 잘못을 열거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내가 왜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하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마주하는 것. 그렇게 해야 그 인연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선택할 것. 아무리 마음이 상했더라도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감정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분노가 아닌 존중, 비난이 아닌 작별의 인사로 관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다음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점검할 것. 이 인연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놓쳤던 감정, 숨겼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로 성장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별을 겪습니다. 그건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으며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별이든 마음에 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이별이 미움으로 남을지, 감사함으로 남을지, 혹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공백으로 남을지는 여러분이 그 인연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혹은 아직도 그 인연을 마음에 품고 끊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작은 결심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리했던 인연, 정리하지 못한 인연,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변화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다음 인연을 준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이 채널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위로와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로소 새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